염색체, DNA 유전자, 유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돼서 형성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의 모양으로 꼬인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유전 정보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이제 유전 물질이다라는 거. 1번 옳은 내용이고요.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어 나타난다. 분열 전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놓여 있다가 분열을 할 때 분열기 중에 이제 전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 전기라는 시기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일어나고요. 3번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염색사는 뉴클레솜으로 이루어져 있죠. 뉴클레오솜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염색사라고 하는 거고, 그 염색사가 분열기 전기 때 염색체로 응축되고, 그러면 이 염색사는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옳은 문장. 4번 유전자는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모든 염기 서열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 그러니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DNA의 특정한 부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DNA는요, 수많은 유전자가 그 안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 5번 유전체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이다. 예, 유전체의 정의가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의 정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의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C는 DNA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의 모양으로 꼬인 이중 나선 구조인 DNA가 되는 거고, B는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 있는 구조, 뉴클레오솜이다라고 하죠. 세 번째 그림은요, 뉴클레오솜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염색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A는 염색사가 세포 분열 전기 때 응축된 모양인 염색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염색사와 염색체는요, 응축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고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 우리가 준비기라고 표현해요. 간기라고도 표현하고, 그때는 핵막이 있고요. 그 핵막 속에 염색사의 형태로 놓여 있다가 세포 분열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일어나요. 기억, 핵 속에서 염색체는 A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핵 속에서 라고 했죠.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핵막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핵막이 사라진다는 얘기는요,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 속의 염색체는 A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염색사의 모습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핵막의 유무에 따라서 핵막의 핵막이 있으면 핵이 있는 거고요. 핵막이 없으면 핵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우리가 간기라고 해요. 간기 때는 핵막이 있어요. 그래서 핵이 있는 거고, 그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분열기 때는 핵막이 사라져요. 분열기, 우리가 M기라고 하는데요, 분열기 때는 핵막이 사라져요. 그래서 핵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핵 속에서 염색체는
A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핵 속에서 염색체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니은 B는 R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 게 아니라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C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결합된 구조다. 뉴클레오타이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고 표현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 형태로 꼬여 있는 구조를 우리는 DNA. 그래서 결론은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다.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거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 나선 형태로 이루어진 거를 DNA.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2번. 핵 속에 풀어져 있던 염색체가 세포 분열 시 응축된 모습을 나타냈고요. 염색체가 응축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첫 번째는 세포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 동안 유전 정보의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축하게 되면 유전 정보, 즉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 물질이 정확하게 이제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누어지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은 풀어져 있던 염색체가 응축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A는 히스톤 단백질, 단백질의 단위체는 니은 아미노산 맞고요. B는 DNA, 히스톤 단백질과 DNA에 이루어져 있는 가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죠. 디귿, 기역과 니은은 B를 구성하는, 즉 DNA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각각 응축되어 형성되었다. 좀 문장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내용이에요. DNA가 있어요. 빨간색 DNA가 하나 있고요. 파란색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이런 식으로 응축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니은이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니은이 파란색이다. 니은이 파란색. 그리고 기역은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축이 이루어졌냐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하는 이제 시기 중에 간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간기는 지원기, S기, 지투기라는 시기로 또 나눠지는데 S기란 시기 때는 이중 나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던 DNA가 풀려서 복제가 일어나요. 복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한 가닥, 두 가닥 풀렸고요. 파란색도 한 가닥과 두 가닥 이렇게 풀렸어요. 풀린 상태에서 그대로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요. 복제가 일어나고 나서 분열기 때 얘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응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란 복제된 DNA들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역과 니은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빨간색. 얘를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 어때요? 복제된 DNA가 응축돼서 형성된 거죠. 디귿 문장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모양. 그래서 디귿, 기역과 니은은 B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각각 응축돼서 형성된 게 아니라 세포 분열 전에 S기 때 DNA가 복제가 된 후 각각의 DNA가
응축되어 형성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 문장은 옳지 않은 문장. 그리고 기역과 니은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체다라고 표현해요. 분체. 이 가운데를 우리가 동원체라고 하거든요. 동원체를 중심으로 염색 분체가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염색체 하나인 거예요. 염색체의 개수는요, 우리가 동원체의 개수로 염색체를 구분하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동원체를 중심으로 염색 분체가 2개짜리 염색체 1개다.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염색 분체 1개로 이루어져 있는 염색체 1개예요. 얘도 염색체 1개, 얘도 염색체 1개.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염색체 1개, 얘는 염색 분체 1개로 이루어져 있는 염색체 1개. 얘하고 얘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염색 분체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핵형이 정상인 사람의 피부세포의 핵형 분석을 한 결과고요. 핵형은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 외형적인 특성을 핵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의 종에 따라서 핵형이 달라요. 근데 이제 같은 종이라고 해도요, 성별에 따라서 성염색체를 결정하는 핵형이 다르다라는 거. 그림을 보시면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1번에서 22번 쌍까지를 우리가 상염색체, 그리고 마지막 23번째 쌍을 우리가 성염색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상동 염색체는 이제 정의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양과 크기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의 이제 상동 염색체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같은 번째 염색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같은 번째 염색체다. 상동 염색체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는 첫 번째 쌍에서 22번째 쌍까지가 상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 23번째 쌍을 성염색체라고 해요. 상염색체는 성별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에 관계없이 암수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성염색체는 말 그대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인데 암수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요. 뭐 사람의 경우는 이제 X하고 Y를 구성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XX가 되는 거고 남성 같은 경우는 XY. 그러니까 Y 염색체가 X 염색체에 비해서 어때요? 한 반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Y 염색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자 맞고요. 체세포에는 22쌍의 상염색체가 존재하고요. A하고 B를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같은 번째 염색체 쌍,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로부터 1번째 염색체 쌍을 물려받은 거죠, 각각. 그래서 상동 염색체, 옳은 문장. 피부세포의 염색체 구성은 22 플러스 XY다. 피부세포의 염색체 구성은, 피부세포는 체세포죠.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의 염색체 구성도 44 플러스 뭐가 된다? XY가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고요. 이 사람의 간세포의 핵형도 이와 같다.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의 핵형은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 가완한 두 사람의 핵형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를 보시면 나는 21번째 상염색체가 3개로 이루어졌죠. 이런 경우 우리가 다운 중우문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염색체의 수가 1개가 더 많은 경우. 그래서 나는 45 플러스 XX 다운 중우군. 가에서 기역과 니은 있죠. 기역과 니은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한 쌍씩 물려받은 염색체의 관계, 상동 염색체.
기억. 가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우리는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해요. 유전자 이상이라고도 하고,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 자체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수적 이상, 염색체 수의 수적 이상이나 혹은 부분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니은 나의 핵형을 가진 사람은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47개 옳고요. 기억과 니은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다. 예, 옳은 문장에서 정답은 4번. 어떤 태아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냈고요. 이 태아의 염색체 구성을 상동염색체, 염색체 수, 상염색체, 성염색체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을 판별하시오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태아의 체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23쌍 있죠. 23쌍. 23쌍. 그러면 염색체 수는 46개가 있으며 그중 상 염색체 22쌍 44개 그리고 성 염색체 1쌍 2개. 성 염색체가 XX이기 때문에 이 태아는 여자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의 개체 A와 B의 세포를 나타냈고요. 가는 A 그리고 이 동물의 성염색체 구성은 사람과 같다. 같은 종, 핵형이 같아야 되겠죠. 모양과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된다. 성염색체의 구성은 사람과 같다. XX가 암컷, XY가 수컷이다. 가, 이가 4분체, 나도 이가 4분체, 다는 1가 1분체가 되는 거죠. 가에서의 특징은요, 이 두 상동관계에 놓이는 염색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반면에 나에서는 가와 같은 상동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는 XY를 갖고 있는 수컷이 되는 거고요. 나는 XX를 갖는 암컷이 되죠. 그럼 다에서는 어떤가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가가 개체 A, 그러면 다도 개체 A의 생식세포, 그러면 나는 개체 B가 되겠죠. 기억, A는 수컷이고 B는 암컷이다. 옳은 문장. 가와 나의 핵상은 이가니까 EN이 되는 거죠. 디귿, 다는 B의 세포가 아니라 A의 생식세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가는 어떤 세포의 체세포에서 DNA가 복제되기 전이니까 지원기. 나는 DNA가 복제된 후 G2기. 단, 핵 속에 풀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염색체를 응축된 형태로 가정하여 라고 했어요. 지원기와 G2기일 때는 염색체가 풀어진 상태로 존재하죠. 염색체가 응축되는 시기는 분열기, 전기 때. 전기 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방추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염색체가 풀어진 상태의 염색체가 응축된다. 보기 기억. 가의 핵상과 염색체 수는 4다. 가의 핵상, 나의 핵상 둘 다 이가 E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염색체 수가 4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나의 DNA 상대량은 가의 2배이다.
지원기에서 G2기가 되는 과정 중에 S기라는 시기를 거치게 돼요. 이 S기라는 시기는 DNA가 복제,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나의 염색체 수는 가의 2배다. 염색체 수는 4개씩 어때요? 4개씩. 같지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2가지. 첫 번째는 복제를 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나가 가의 2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염색 분체 수가 역시 나가 가의 2배가 된다가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2번.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두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1번 염색체만 나타내었다. 나는 이가 4분체에 가는 이가 2분체다 라고 표현하자고 했죠. 실질적으로 이가 염색체는 감수 제1분열 중기 1대만 이가 염색체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몇가 몇 분체다라는 표현은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가 염색체는 1분열 중기 때만 가능하다. 생기세포 1분열 중기 때 혹은 감수분열 1분열 중기 때만 이가 염색체가 존재한다. 그 외에 몇가라는 표현은 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우리가 몇가 몇 분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와 나의 1번 염색체 수는 같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은 복제되어 형성된 게 아니라, 그럼 복제되어 형성됐다라는 거는 염색 분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염색 분체 관계. 근데 기억과 니은은 상동 관계에 놓여 있는 염색체. 디귿과 리을은 유전자 구성이 같다. 예, 옳은 문장이죠. 디귿과 리을이 염색 분체 관계.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동일하게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놓여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에도 그와 같은 특정한 유전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A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혈액형 A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대신 이 사람이 A5의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한다면, 대립유전자가 A5라고 한다면 이 상동관계에 놓여 있는 여기 위치는 O,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제된 분체 여기 위치도 O,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리을,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 디귿과 리을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 예, 그렇죠. 체세포가 분열할 때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보면 동원체를 중심으로 상동관계에 놓여 있는 염색체가 세로로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동원체를 중심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동원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분리를 염색 분체의 분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분리가 된 상태의 그림을 나타내면 다시 동원체를 중심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딸세포 하나당 염색체를 그대로 2개씩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핵상의 변화와 염색체의 변화가 없다. 체세포 분열 결과. 그러면 리을도 어때?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기디리 3번. 그림은 어떤 생물 A에서 볼 수 있는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고요. 이 생물의 성염색체 구성은 사람과 같다. 가나다를 비교하면요, 서로가 상동관계에 놓여있는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 동일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Y 염색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Y 염색체 수는 X 염색체에 비해서 크기가 다르죠. 근데 가나다를 쭉 살펴보시면 상동관계에 놓여있는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 동일해요. 6쌍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 가는 우리가 1가 1분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죠. 나는 1가 2분체, 그리고 다는 2가 4분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있는 표현이 아니죠. 이가 염색체는 1분열 중기, 감수분열 1분열 중기 때가 실질적으로 이가 염색체고, 나머지 몇가 몇 분체라는 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때 몇가 몇 분체에서 몇가 몇 분체, 뭐 예를 들어서 땡땡과 땡땡, 뭐 세모, 동그라미가 세모 분체다라고 할 때 이 모모가가 의미하는 거는 염색체 수의 상대량 혹은 염색체 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핵상을 의미한다. 그 다음 세모 분체, 그러면 이때의 이제 분체가 의미하는 거는 염색 분체 수의 상대량이나 염색 분체 수, 그리고 DNA 상대량에 비례한다. 가부터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가 1가 1 분체, 그러면 핵상은 1가니까 n이 되는 거고요. 염색체 수가 몇 개인가요? 6개죠. 그럼 1가에 해당하는 염색체 수는 6개. 그리고 분체 수 1분체, 그럼 1가 1, 1대 1이죠. 염색체 수와 분체 수가 1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체 수 몇 개? 6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나도 가와 동일하게 1가 대신 분체는 2분체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1가 핵상은 n이고요. 염색체 수는 6개. 근데 분체는 2분체죠. 그럼 염색체 수와 분체 수가 1대 2란 얘기예요. 그럼 분체 수는 몇 개? 12개가 되는 거죠. 가와 나를 비교해도 1분체일 때 6개, 2분체일 때 12개, 1대 2가 된다. 다는 2가 4분체죠. 1가 핵상이 n이었죠. 그럼 2가는 핵상이 2n이 되는 거고요. 1가 핵상이 n일 때 6이었으면 2가는 핵상이 2n이고 염색체 수는 12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4분체 2가 4분체 염색체 수와 분체 수가 2대 4라는 거죠. 그럼 분체 수는 몇 개? 24개가 되겠네요. 1분체일 때 6개이고요. 2분체일 때 12개, 4분체면 몇 개? 2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 A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2n이 10이다. 예, 체세포는 핵상이 2n이죠. 그래서 12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가에서 성염색체가 하나다. 예, 가 핵상이 n, 그리고 염색체가 총 6개죠. 그 중에 상이 5개, 성이 1개, 그리고 나 역시 핵상이 n, 상이 5개, 성이 하나, 다는 핵상이 2n, 그러면 상이 10개의 성이 2개가 되는 거죠. 는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나에서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1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 볼게요. 나에서 상염색체가 몇 개예요? 5개가 되는 거죠. 상염색체 5개. 상염색체가 5개. 그러면 분체 수는 염색체 수와 분체 수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체 수는 몇 개? 분체 수는 10개가 된다. 상염색체가 5개면 분체는 10개.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에 들어있는 1번 염색체 한 쌍과 유전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1번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갖는다. 그럼 이 사람의 a, b, d의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되는 거고요. a, b, d는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이 분체와 이 분체는 복제된 분체 관계가 되고요. 이 분체와 이 분체도 서로가 S기 때 복제된 분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대림전자는 라지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스몰 b, 그 아래 라지 D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에 놓여 있는 이 자리는요. 라지 A, 스몰 a 유전자랑 같기 때문에 스몰 a가 되는 거고요. 스몰 a 그리고 니은 자리는 라지 b, 라지 b, 아래는 스몰 d가 되어야지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의 유전자 구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라지 a, 니은은 라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스몰 b와 니은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예,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유전자,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D와 디귿은 부모에게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예, 옳은 문장이죠. 상동관계에 놓여있는 염색체들은 둘 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각각 물려받은 쌍의 염색체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서로가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디귿도 옳은 문장. 그럼 정답은 4번. 가와 나는 어떤 동물 수컷과 암컷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이 생물의 성염색체 구성은 사람과 같다. 가는 이가 이분체, 나도 이가 이분체가 되는 거죠. 가 핵상 2n 염색체 수는 8개, 나도 핵상이 2n 염색체 수가 8개가 되죠. 가와 나의 특징적인 염색체는 XY와 XX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는 Y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수컷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X 염색체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컷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걸 찾는데요. 1번 A는 상염색체에 있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B는 X 염색체에 놓여 있죠. 반면에 D는 Y 염색체에 놓여 있는 거고요. 3번 B와 D는 각각 다른 형질을 결정한다. 예, 그렇죠.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을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하고요. Y 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을 우리가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의 형태도 다르고 다른 형질을 결정한다. 옳은 문장. 4번 D는 수컷에게만 있는 유전자다. 예, 옳은 문장이죠. 생물의 염색체 구성이 사람과 같다. 사람의 경우는 Y 염색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Y 염색체가 있으면 남자, 없으면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D는 수컷에게만 있는 유전자다. 옳은 문장. 5번 나가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라지 A와 스몰 a는 서로 다른 딸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세포로 각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린 문장. 각각 들어간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체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S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DNA가 복제가 되죠. 그러면 이가 4분체 형태의 염색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지 A와 스몰 a의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제가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는 라지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 동일한 자리에는 스몰 A를 갖게 되는 거고요. 체세포 분열은 동원체를 중심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를 각각 갖고 있는 염색체가 왼쪽 딸세포로 갔다라고 한다면 또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는 염색체는 오른쪽의 딸세포를 가지고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다시 나타내게 되면 동원체를 중심으로 염색체가 2개가 왼쪽 딸세포 쪽으로, 또 2개는 오른쪽 딸세포 쪽으로. 그러면 그대로 라지 A, 스몰 a를 갖는 딸세포, 라지 A, 스몰 a를 갖는 딸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지 A와 스몰 a는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문장.